60년생 쥐띠 여러분, 명리학 박사 한채원입니다. 오늘은 편지 한 통을 띄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쩐지 마음이 무거우시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 한가운데가 휑하니 비어있는 것 같고 밤에는 또 이상하게 잠이 얕아지셨을 거예요. 올해 들어 유독 그러셨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60년생 경자년 쥐띠 여러분들에게 26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인지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올 한 해를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곁에 두고 자주 들러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이 있으신 분, 댓글로 한 줄만 살짝 적어주세요. 이름 석자만 적으셔도 제가 매일 새벽 정성껏 축원 올리겠습니다. 내 사주가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1대1로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분은요,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 둔 곳으로 편하게 오세요. 지금 이 영상을 켜신 것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헛되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올해 들어 별일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만 해도 가시처럼 밝히는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평소 같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일에 자꾸 마음이 걸리고 밤에 누우면 옛날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지금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계신 분 분명 계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지신 게 아니에요. 사주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60년생 경자년 쥐띠 여러분들의 사주 구조를 잠깐 풀어드릴게요. 경자생 여러분은 하늘의 기운이 경금이고 땅의 기운이 자수입니다. 경금은 가을의 단단한 쇠붙이 같은 기운이에요. 결단력이 있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가는 성품이지요. 그 아래의 자수는 한겨울의 깊은 물입니다. 차분하고 머리가 비상한 기운이에요. 경금이 자수를 낳는 금생수의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디 표현력이 좋고 자식 복이 있으며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어딜 가든 똑똑하다는 소리, 야무지다는 소리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26년은 병오년입니다. 하늘에는 병화가 떠 있고 땅에는 오화가 자리 잡은 해예요. 위아래가 전부 불기둥인 해입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2개 떠 있는 형국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지인 자수와 올해의 오화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이걸 좌우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충이라는 말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시지요. 보통 그렇게 배워오셨으니까요. 근데 충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25년 넘게 상담실에서 수만 분의 사주를 봐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좌우충을 받은 분들 중에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새 길을 찾아 평온해지신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충이라는 건 알을 깨는 힘이거든요. 병아리가 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어미가 밖에서 톡 쪼아주지 않으면 알 속에서 영영 못 나옵니다. 좌우충은 여러분의 단단한 껍질을 두드려서 새로운 흐름으로 나오게 해주는 신호예요. 좋고 나쁘고가 정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가 전부입니다. 다만 이 시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자수는 한겨울의 고요한 물이고 오화는 한여름에 펄펄 끓는 불이에요.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끓어오르고 김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묵혀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부글부글 올라오는 겁니다. 평생 참아왔던 서운함, 자식한테 못다한 말,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잊은 줄 알았던 옛 인연까지요. 마음 한 구석에 숨겨두셨던 것들이 올해는 자꾸만 표면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에는 여러분들 중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신다는 분이 많을 겁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딱 떠지면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 순간 말이에요. 가슴이 묵직하고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데 누구한테 털어놓을 때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새벽이 오기 시작했다면 좌우충의 기운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의 동요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책도 하지 마세요. 옛날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이 올라오면 무조건 누르고 사셨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배우셨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누르기만 하면 그 감정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 몸으로 갑니다. 어깨로, 허리로, 가슴 통증으로, 위장 장애로 옮겨가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화기상충이라고 봐요.
풀어내지 못한 감정이 화의 기운이 되어서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우셔도 되고 좀 푸념하셔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약입니다. 요즘 한밤중에 혼자 베란다 나가서 별 보면서 한숨 내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사주가 지금 큰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요. 이번 한 해 시기별 흐름을 큰 줄기로 짚어드릴게요. 봄철인 2월부터 4월까지가 가장 마음이 시끄러우실 때입니다. 2월 입춘이 지나고 임목, 묘목, 진토의 기운이 차례로 들어오는데 이 봄의 목 기운이 병오년의 화기를 더 키우거든요. 나무가 불을 살리는 목생화의 구조라서 마음의 동요가 가장 클 시기예요. 작은 결정도 미루세요. 이 시기에 큰돈 움직이거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시면 후회할 일이 따라옵니다. 여름인 5월부터 7월까지가 본격적으로 좌우충이 펼쳐지는 구간이에요. 특히 6월, 5월에는 충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의 신호를 잘 살피셔야 해요. 평소 잘 다니던 길에서 발을 헛디디시는 일, 멀쩡하던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일, 자주 쓰던 물건이 갑자기 고장 나는 일 같은 게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라는 신호예요. 가을인 8월부터 10월까지가 진짜 회복의 구간입니다. 신금, 유금, 술토의 가을 기운이 자수를 도와주거든요. 금생수예요. 이때부터 잠도 다시 깊어지시고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하실 겁니다. 겨울 11월, 12월에는 해수, 자수의 수 기운이 강해지면서 여러분 본래의 차분하고 지혜로운 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봄, 여름을 잘 견디시면 가을부터는 확실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작년부터 올봄 사이에 누군가 갑자기 떠올라서 안부 전화를 하고 싶어지셨다면 그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올해는 묵은 인연을 정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잊고 살았던 진짜 인연이 다시 살아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게 좌우충의 두 얼굴이에요. 한쪽 문을 닫는 대신 다른 쪽 문을 열어주거든요. 명리에서는 이걸 천지인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하늘이 충을 만들고 땅이 그 자리를 비우고 사람이 그 빈자리에 들어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올해 안에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시고 흐름에 맡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자식 걱정을 너무 짊어지시는 겁니다. 경자생 여러분들은 자녀궁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조금만 흔들려도 여러분 가슴이 먼저 무너지죠. 그런데 올해 자녀들이 좀 흔들릴 일이 있더라도 그게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그 아이의 사주가 풀어가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은 곁에서 묵묵히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짊어지지 마세요.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에요. 생활 속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차가운 물 말고요.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자수의 기운을 가진 여러분께 화기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몸의 수 기운을 부드럽게 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속으로 한마디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나간다. 이 한마디가 종일 여러분 마음에 닻이 되어줍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명리학에서는 아침 첫 행위에 그날 하루의 기운이 응축된다고 봅니다. 첫물 한 잔이 곧 하루의 첫 호흡이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몸이 올해 어떤 신호를 보내올지,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년 병오년의 60년생 경자생 여러분들이 가장 챙기셔야 할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몸입니다. 왜 그런지 명리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병년에 대한 옛말씀이 있어요. 병년에는 수의 기운이 퇴거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화기가 너무 강하면 우리 몸이 그것에 반발해서 수의 기운, 그러니까 한기를 과도하게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자연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한쪽이 너무 뜨거우면 다른 한쪽이 차가워져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년에는 신장과 하체에 무리가 오기 쉽고 심장에는 피로가 쌓이기 쉽다고 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수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고 심장은 화 기운을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둘 다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르는 해예요. 여기에 여러분 사주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자생 여러분은 본래 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일지에 자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수가 올해 오화의 충을 받으면서 내 본래 기운이 흔들립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본궁이 흔들린다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평생 든든하게 받쳐주던 내 안의 우물이 올해는 좀 출렁거린다는 겁니다. 그 우물이 출렁이면 어디부터 신호가 올까요? 허리, 무릎, 발목, 그리고 수면입니다. 다리에 힘이 좀 빠지시는 느낌, 무릎에서 시큰한 통증,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변화, 이런 게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 계시지요? 그건 여러분이 늙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사주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기운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특히 6월, 5월과 7월, 미월에는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좌우충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때 한번 점검을 해두시면 하반기를 훨씬 가볍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식단도 중요해요. 올해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매운 음식이 당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꾸 매운 게 당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매운맛이 일시적으로 답답함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화기를 더 키워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검은 콩, 검은 깨, 미역, 다시마, 무 같은 어두운 색깔의 음식, 수기운을 살려주는 음식을 자주 드세요. 굳이 비싼 보양식 안 챙기셔도 됩니다. 부엌에 있는 흔한 재료로 충분해요.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양말 신고 주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발이 차가우면 신장이 약해지고 신장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신장을 정신의 뿌리라고 봐요. 발 따뜻하게 하는 게 곧 마음 따뜻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재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올해 60년생 경자생 여러분들의 재물 흐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키는 해입니다. 병오년 좌우충은 일지를 흔드는 충이에요. 일지는 명리학에서 처궁,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인연과 내 안방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일지에 충이 오면 가장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자산도 함께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정리하고 지키는 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래요. 새로운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가 좋은 기회라면서 가져오는 제안, 친한 분이 평생 한 번뿐이라면서 권하는 사업, 친구가 자기만 믿으라면서 들고 오는 이야기, 올해는 전부 한 발짝 물러서서 들으세요. 그분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올해 여러분의 판단력이 평소만큼 또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좌우충이 들어온 해에는 평소라면 절대 안 했을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큰돈 움직이는 결정은 최소 30일 이상 묵혀두고 결정하세요. 30일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같은 결론이 나면 그건 진짜 좋은 기회일 가능성이 높아요. 3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재촉하는 건 거의 다 위험합니다.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요. 올해 안에 집을 옮기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녀가 같이 살자고 하거나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자거나 아니면 자녀 결혼 때문에 집을 합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이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올해 안에 결정하지 마세요. 가을이 지나고 11월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8월부터 10월 사이에 가을 금 기운이 들어오면 자수가 다시 안정을 찾거든요. 그때 결정하시면 후회가 적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가 봄에 와서 어머니 같이 살아요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러자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가을까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세요. 그게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더 나은 길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야기예요. 올해 여러분들의 재물운에서 가장 큰 변수는 보증입니다. 자녀나 형제, 가까운 친척이 와서 보증을 부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어렵게 꺼내는 이야기일 거예요. 평생 안 그러던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그런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약해지신 상태에서 그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올해 보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좌우충이 들어온 해의 보증을 서면 그 보증이 실제로 문제가 될 확률이 평소의 몇 배로 올라갑니다. 명리학에서는 일지가 흔들리는 해에 책임을 떠안으면 그 책임이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절하셔야 합니다. 거절하는 게 정말 그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이면 그냥 드리세요. 돌려받지 않을 셈으로요. 큰 금액이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형편으로는 보증은 어렵지만 마음으로는 가치 있다. 이렇게요. 거절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신 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미 누가 와서 이야기를 꺼냈거나 곧 올 것 같은 예감이 드시는 분이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사주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신용카드 새로 만들지 마세요. 카드 한도 늘리지도 마세요. 통신사 약정 길게 묶지 마세요. 큰 가전제품 할부로 사지 마세요. 올해는 새로 묶이는 것 자체가 다 부담이 됩니다. 좌우충이 들어온 해에는 약속이라는 게 다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벼운 약속도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묶이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만 잘 유지하세요. 자, 그렇다면 좋은 흐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 경자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재물의 문은 한 곳에 있어요. 바로 묵은 자산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안 입은 옷, 안 쓰는 그릇, 자녀들 다 큰 책장에 묵은 책,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박스들, 옛날 통장과 보험 증서까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다 보면 잊고 있던 돈이 나옵니다. 옛날에 들어둔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이 잠자고 있거나 안 쓰는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거나 처분 안 한 부동산 권리가 그대로 있거나 하는 식으로요. 명리학에서는 좌우충을 청소의 충이라고도 봐요. 묵은 것을 흔들어서 새 자리를 만드는 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들어오는 돈을 줬기보다 잠자고 있던 돈을 깨우세요. 그게 진짜 재물운입니다. 올해 안에 한 번쯤은 통장과 보험을 다 꺼내놓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누구도 모르는 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주실 거 알려주시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쩌면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운명을 안다는 건 운명을 바꾼다는 뜻과 같아요. 모르면 끌려가지만 알면 비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비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세요.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운이 나쁜 게 아니라 모르고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으시잖아요. 이미 절반은 비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엔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와는 잠시 거리를 두셔야 하는지요.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통화하시는 분, 가장 자주 만나시는 분 3명만요. 그분들의 띠가 무엇인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시고 댓글에 살짝 적어주셔도 좋아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인연 지도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풀어드리겠습니다. 26년 병오년에 60년생 경자생 여러분께 가장 든든한 인연이 되어줄 띠는 소띠입니다. 왜 그런지 명리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일지인 자수와 소띠의 지지인 축토는 자축합이라는 합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합이라는 건 두 기운이 만나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자수가 좌우충으로 흔들리는 해에는 축토가 자수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출렁이는 배의 닭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띠 지인이 곁에 계신다면 올해 자주 연락하시고 자주 만나세요.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실 때 소띠의 의견을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소띠의 지지인 축토는 안정과 신중함의 기운이거든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침착한 거울 역할을 해줄 겁니다. 두 번째 귀인은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의 지지인 신금은 여러분의 자수와 신자합이라는 합을 이루어요. 신금은 자수의 어머니 같은 기운입니다. 금생수라고 했지요. 원숭이띠 인연은 올해 여러분께 정신적 지원자가 되어줄 사람이에요.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실 때 명쾌하게 길을 짚어주는 사람,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원숭이띠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띠예요. 용띠의 지지인 진토는 여러분의 자수와 자진합을 이룹니다. 진토는 물이 고일 수 있는 깊은 그릇 같은 기운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지혜와 경험을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동안 하시던 일을 좀 정리하고 싶으시거나 후학을 키우고 싶으시거나 손주를 가까이 두고 싶으시다면 용띠 인연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줄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올해 잠시 거리를 두셔야 할 띠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조심하셔야 할 띠는 말띠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좌우충 그 자체예요. 말띠의 지지가 바로 오화이거든요. 여러분의 자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기운입니다. 말띠분과 평소 사이가 좋으셨더라도 올해는 작은 일에도 감정이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말띠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평생 좋은 인연이었던 분이라도 올해라는 시기에는 두 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말띠분과 큰돈 거래하지 마시고 같이 사업 시작하지 마시고 동업 약속도 미루세요. 가족 중에 말띠가 계시면 조심한다는 게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춰서 말씀하시라는 뜻입니다. 평소보다 한 호흡 깊게, 한마디 더 천천히요. 그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거리를 두셔야 할 띠는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의 묘목과 여러분의 자수는 자묘형이라는 형의 관계를 맺어요. 형이라는 건 충보다는 약하지만 묘하게 신경을 긁는 관계입니다. 평소엔 괜찮다가도 어떤 순간에 갑자기 서운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이 상하는 식으로요. 올해의 토끼띠 분과는 너무 깊은 속 이야기 나누지 마세요. 마음을 다 풀어놓으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미소, 그게 올해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양띠예요. 양띠의 미토와 여러분의 자수는 자미원진이라는 원진 관계입니다. 원진은 명리학에서 가장 미묘한 관계예요. 이유 없이 서로 미워지고 같이 있으면 피곤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밝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저 두 기운의 결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올해 양띠분과 자주 부딪히실 일이 있다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멀리서 안부만 묻는 정도로 두세요. 너무 매정해 보일까 걱정 마세요. 거리를 두는 게 두 분 모두를 위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시는 공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올해 경자생 여러분 댁의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북쪽입니다. 자수의 방위가 북쪽이거든요. 여러분 본명궁의 자리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 자리가 흔들리는 해이기 때문에 북쪽 공간을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 다루셔야 합니다. 집안의 북쪽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기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만약 그 자리에 깨진 화분, 시든 식물, 쌓아둔 묵은 옷, 안 쓰는 가전제품 같은 게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정리하세요. 북쪽 공간이 깨끗하면 여러분의 본명궁도 함께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북쪽에 작은 푸른 식물 하나 두세요. 화려한 꽃 말고 잎이 푸르고 단정한 식물이요.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행운목 같은 것들 중에 손이 가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식물의 푸른 기운, 그러니까 목 기운이 화기를 흡수해서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명리에서는 이걸 목설화기, 나무가 불의 기운을 빨아들인다고 봅니다. 소금은 어디에 두시면 좋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올해는 소금을 북쪽에 두지 마세요. 소금은 본래 정화의 의미가 있지만 자수와 같은 수의 기운을 가진 물질이라서 북쪽에 두면 오히려 좌우충의 기운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현관 옆이나 신발장 위에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아두세요. 들어오는 액기를 그곳에서 한번 거르고 들어오게 하는 의미입니다. 침실 쪽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머리 두는 자리를 남쪽으로 두지 마세요. 남쪽이 오화의 자리거든요. 그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좌우충의 기운이 잠자리까지 따라옵니다.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시면 잠이 한결 깊어지실 거예요. 침대를 옮기기 어려우시면 베개 위치만 살짝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저녁 30분 산책입니다. 해지기 전에요. 너무 늦은 시간에 나가지 마시고 해가 살짝 기울 때부터 어둑해지기 직전까지가 가장 좋아요. 명리에서는 그 시간을 신유시라고 부르는데 화기가 가라앉고 금기가 살아나는 전환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30분만 천천히 걸으시면 하루 동안 쌓인 화기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숨소리에 귀 기울이면서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손편지 쓰기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은 메모지에 두세 줄이면 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옛 친구에게,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쓰셔도 좋아요. 손으로 글자를 쓰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안에 화기를 정리해 주거든요. 좌우충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손글씨가 가장 좋은 약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는 같은 효과가 안 나요. 꼭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옛 사진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신 67년의 시간이 사진 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달에 한 번 꺼내서 천천히 보세요. 스마트폰 갤러리든 오래된 사진첩이든요.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한테 안부 한번 묻고 미안한 사람한테 마음으로라도 사과하시고 고마운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을 보내세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회광반조라고 봐요. 빛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건 어쩌면 그 시간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6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봄과 여름이 있었고 가을과 겨울이 있었지요. 어떤 해는 정말 힘들었고 어떤 해는 견딜만 했고 어떤 해는 잠깐이지만 행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올해 병원연의 좌우충은 그 긴 시간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아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 계셨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한 해는 그저 흐름의 한 구간일 뿐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해가 아니라 비우고 정돈하는 해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지 마시고 가지신 것 중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가려내는 시간으로 쓰세요. 그 정돈이 끝나면 가을부터는 다시 평온한 흐름이 들어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옆에 두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한번 들으실 때마다 한 구절씩 새로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원연의 흐름이 어떻든 결국 그 흐름을 살아내시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다 풀어드리지 못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들러보세요. 여러분 사주의 결을 1대1로 따로 깊이 있게 봐드릴 수 있는 곳도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 두었습니다.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부담 없이 한번 찾아주세요. 마음에 담아두신 소원이 있으시면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새벽마다 정성껏 축원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곁에서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다음 달 흐름도 빠짐없이 전해드릴 테니 곁에 두고 자주 들러주세요. 여러분의 26년이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 영상은 동양 전통 학문인 사주명리학에 기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명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가 오행 이론과 천간지지 체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석하고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적, 법적, 재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법률 제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